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측면이죠. 자, 문화와 관련된 개념 정리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계속해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박스 안에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리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퍼스널리티 성격이죠. 생물학적인 요인, 그 다음 자연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문화적인 요인, 이런 모든 요인들을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한다라는 측면이고요. 특별히 행동 형성의 증거가 되는 문화적인 요소가 부족하거나 끊어서 박탈되었다라는 거, 박탈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무엇이 박탈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 용어를 바로 결핍이라는 용어로서 정리를 또 할 수가 있죠. 대개의 경우에는 출신 가정의 가정이죠. 가정.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결핍이란 용어와도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 자연환경적, 문화적인 요인들을 균형 있게 갖춰야 하는데 그런 하나의 요소가 뭔가 부족하다, 박탈되어 있다, 또 상대적으로 가정적인, 경제적인 지위가,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라는 것에서 오는 설명은 문화 결핍이라는 용어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의 긍정적인 면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나오는 거죠. 정보화 시대다 라고 했을 때 이 정보화가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게 있는 거죠. 정보화가 되면서 참여가 점점 확대된다라는 거. 왜 그렇죠? 누구나 쉽게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들이지 않아도 컴퓨터 앞에만 앉아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긍정적 영향입니다. 맞고요. 노동의 질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노동의 질이 향상되는 거,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아주 노동력 좋은 그런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참여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사회적인 협력도 증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들이 함께 공유하고 또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블로그를 형성하고 동아리를 형성하면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과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이웃이 아니라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증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개성의 강조죠. 사람들이 각자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마음껏 자신을 뽐내기도 하고요. 요즘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스타일, 헤어 이런 것들이 정보화 시대에 엄청나게 넘쳐나죠. 그래서 자신만의 멋을 강조할 수 있는 개성화 시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정보의 홍수다라는 거. 이 홍수는 사실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지는데 그 많은 정보가 사실 검증이 되었는가라는 측면, 정확한가라는 측면이죠.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 걸러지지 않은 정보가 마치 정확한 정보인 양 쏟아진다면 여기에서 이러한 정보가 오히려 대학생들의 레포트가 똑같습니다. 여러 대학의 학생들 레포트가 주제에 따라서 똑같아요. 왜죠? 다 인터넷에서 복사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정보가 많이 쏟아지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부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검증되고 정확하게 걸러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65번의 정보화의 긍정적인 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여가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여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기능도 있고요. 가족 차원에서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기능도 있겠죠. 자, 여기서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를 두시면 되죠. 1번. 건강 및 체력 증진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개인이 쉬면서 당연히 여가를 즐기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긴장을 완화하는 기능도 있겠죠. 뭔가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분 전환 기능도 있습니다. 자, 기분 전환, 여행을 떠나는 거죠.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여행을 떠나든지 아니면 독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줍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시켜준다. 여가를 활용하면 가족들끼리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은 맞죠. 그러나 이거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가족 차원입니다. 가족 차원에서의 여가 기능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에서 물어보는 개인적인 차원과는 거리가 좀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보상을 주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7번 문제, 매스컬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매스컬처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집단이 향유하는 문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특정한 집단. 자, 여기에 반대되는 우리가 popular culture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그죠? 다수가 향유하는 문화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이런 매스컬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열등한 집단에 저속한 문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스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특정한 다수, 불특정 다수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향유되는 문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둘 다 맞는 내용입니다. 대중, 매스라는 이 말에는 고립, 분산되어 있고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며 비합리적이고 열등한 집단이라는 이런 폄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요. 매스는 한 집단의 구성원이나 개인을 나타내기보다는 무차별적인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소 경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컬처라는 이 용어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강하죠. 여기에서 조금 나아진 것이 popular culture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소비 과정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생산 과정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생산 과정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8번 문제. 청소년 문화의 발전 과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많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문화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부분이 필요한가 라는 거죠. 발전 과제가 아닌 것. 1번 미래를 대비한 청소년 기반 정책, 청소년 정책 기반을 구축 세워야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미래를 향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맞고요.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소년 문화가 발전해야 되죠. 그 다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문화 현상을 바라볼 때 아주 다원화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이론화된 시각이 아니라 다원화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모든 청소년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사실 복지 서비스는 그 대상이 있죠. 대상이 사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는 없죠. 모든 청소년들은, 보편적인 청소년들은 이러한 역량 강화, 건강한 성장,
사회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그들에게도 복지 서비스를 줄 필요는 없고요. 복지 서비스는 그 필요한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주되 모든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청소년 문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함정은 복지 서비스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9번 문제는 파퓰러 컬처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매스 컬처, 파퓰러 컬처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문화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